오늘은 일본을 처음 가시는 분들 혹은 해외니까 국내랑 다르게 미리 계획을 세우긴 해야겠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일본 여행을 갈 때 썼던 노션 템플릿을 공개합니다. 여행 준비물부터 여행지 후보, 공항 티켓까지 하나로 모아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데요. 공유도 너무 쉽게 가능해서 친구랑 같이 작성하고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어서 급할 때 링크만 쓱 누르면 됩니다. 사용하는지부터 실제로 다녀온 여행 루트까지 눌러 담은 여행 템플릿을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노션으로 여행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업무일지 템플릿 영상도 꼭 한번 봐보세요.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여행은 여행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노션 하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노션 컨설턴트 말끔 책상입니다. 처음 템플릿을 보면 에이 원래 꼼꼼한 사람이라서 계획을 잘 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랑 여행 다녀온 친구 둘 다 MBTI가 P예요. 국내 여행은 가고 싶은 곳 몇 군데만 정해두고 즉흥적으로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해외여행은 그렇게 떠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길 잃으면 어떡하지?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처럼 가볍게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도 여행 계획을 제대로 세워보기로 했어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준비물만 잘 챙기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해보니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엔이면 10,000원 정도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정산해보면 생각보다 실제 결제 금액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최대한 여행 비용을 아끼고 싶잖아요. 게다가 유니버셜 놀이공원 입장권이나 액티비티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거나 결제한 것도 있었고 현장에서 결제하는 것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룩에서 했는지 네이버에서 했는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했는지 생각보다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일정, 예약 정보, 준비물, 예산, 노션 한 곳에서 관리하니까 여행을 준비할 때도 편했고 여행 중에서도 훨씬 든든했습니다. 저도 첫 해외여행이었지만 이 템플릿 덕분에 정말 야무지게 다녀왔어요. 먼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PDF에서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링크로 이동해서 오른쪽 상단에 복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복제해서 내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노션 템플릿을 열어보면 맨 처음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는 메모란, 가운데는 항공편, 그리고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장소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편입니다. 언제 출발하는지 시간과 항공편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메인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슬래시 표를 눌러서 표라고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발편이라고 적어주시고 밑에는 귀국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표를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칸이 모자라면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정 칸을 선택을 해서 색깔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공편을 작성해주세요. 만약에 추가한 표가 필요 없다면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공편을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면 1일차 탭에서 새 페이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삭제하고 싶다면 여기 체크 표시 앞쪽으로 가셔서 체크를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일차 탭으로 넘어와서 1일차에서 새 페이지를 누르시면 2일차 일정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체크 표시는 뭐냐? 바로 밑에 장소 리스트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저는 일정이 비어질 때를 대비해서 장소 후보 리스트를 조금 찾아보고 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마토 마에다라는 곳을 가고 싶었는데 이 장소 후보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여기에서 필수로 체크를 하게 되면 장소 리스트에서 사라지고 1일차에서 뜨게 됩니다. 아마토 마에다. 여기에서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장소 리스트에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소 리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 두시고 장소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두시고 여기에서 그때마다 일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버튼을 추가를 해서 일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MBTI가 P라서 자주 변경을 하거나 일정 같은 경우도 아주 빡빡하게 짜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1일차
저희가 실제 갔던 여행을 보면은 1일차 오사카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숙소랑 저녁 식사, 쇼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오사카 도착부터 숙소까지 딱히 일정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계획을 짜놨는데 이럴 때 비어있는 시간대에 가는 것이 장소 리스트입니다. 맛집 탭이나 쇼핑 탭, 체험 탭에서 들어가셔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아마토 마에다는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맛집인지 모르겠어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행 날짜를 적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날짜를 언제 가는지 날짜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구글맵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일차를 보면 아라시야마 이렇게 구글맵과 연동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노션에서는 아직 한국과는 좀 제대로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자주 쓰진 않는데요. 해외여행일 때는 구글 지도와 아주 잘 연동이 되므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출발하는지, 그 다음에 메모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서 어디에서 패키지를 완료했는지 이런 걸 적어줬고요. 저는 출발할 때 여행샷을 찍고 싶다. 이런 것도 적어놨고 편의점에서 2일차, 3일차 아침을 사놓는다. 이런 메모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적고 나면 태그도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금액 부분은 간단하게 결제 완료, 예상 금액, 사용 금액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결제 완료는 한국에서 미리 결제한 금액, 예상 금액은 현지에서 결제해야 되는 금액, 그 다음에 사용 금액은 실제로 여행 중에 사용한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냐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도톤보리에 가는 패키지를 결제를 했어요. 한국에서 미리 결제를 했기 때문에 결제 완료 10만원 정도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아라시야마에서는 따로 현장에서 입장료를 결제를 해야 됐어요. 현금으로 저희는 준비를 해갔는데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당황스러우니까 예상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5,000원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사용 금액은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갔을 때 간식을 사 먹었다던가 추가로 지출이 있었다던가 이런 엔화 금액을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는 제가 삭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클룩에서 패키지를 결제를 했으면 클룩 링크를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볼 때도 링크를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훨씬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리스트는요, 새 페이지를 눌러서 이렇게 밑에 이미지를 넣으면 이 이미지가 제일 처음에 뜨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시면은 간단한 메모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토글이라는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여행 준비물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 쇼핑 위시 리스트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메모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앞에 점 6개짜리 핸들을 누르고 복제를 해주세요. 저희는 잘 몰라서 한국편을 인쇄까지 하진 않았는데요. 혹시 모르니 노션에서는 PDF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글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pdf라고 해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편을 넣어주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조금 더 대비를 할 수 있겠죠? 혹은 바탕화면에서 바로 끌어오셔도 노션에서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정이나 장소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노션 초보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비어있는 새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여행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속성을 추가해 줄게요. 속성에서는 날짜 속성과 텍스트 속성, 그 다음에 선택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유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날짜 속성을 앞으로 끌어올게요. 그 다음에 새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날짜 속성은 날짜를 작성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여행지명이라고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의 이름은 메모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속성은 여행일자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행일자를 앞으로 당겨줄게요. 여행일자에는 1일차, 2일차, 3일차라고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어주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다양한 속성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요 옆에 있는 속성들은 속성 추가를 눌러서 속성을 추가한 거고요. 아마 읽어보시면 어떤 속성을 추가했는지 아실 거예요. 장소 속성을 추가를 해주시면 바로 구글맵과 연동이 됩니다. 아라시야마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뜨는 구글맵과 연동이 되는 장소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은 이 1일차 탭과 2일차 탭, 3일차 탭이죠. 데이터베이스 이름 옆에 점 3개를 누르고 제목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라고 데이터베이스 보기 이름이 뜨게 되는데요. 보기 복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 1과 표 2가 됩니다. 지금은 전혀 차이가 없지만 표에서 필터를 걸어줄 거예요. 필터를 걸어서 어떤 기준으로 필터를 걸겠습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는 여행일자 기준으로 필터를 걸 거예요. 여행일자를 눌러서요. 1일차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표 2번에 들어가서요. 필터를 여행일자를 눌러서요. 3일차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표 1번에는 아무것도 안 뜨고 표 2번에는 3일차가 뜨게 되죠. 그 다음에 표 이름을 이제 1일차, 표 이름을 1일차, 두 번째 표 이름을 3일차 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본 것과 똑같이 탭이 완성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행이 5일차가 아니라 6일차, 7일차, 8일차를 하고 싶다면 여기 8일차 라고 적고 필터를 8일차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기를 계속 복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레벨 1이었는데요. 레벨 2는 이 장소 리스트까지 덧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이 장소 리스트를 덧붙여서 만들려면 이 앞에 있는 체크 속성이 하나가 필요해요. 속성을 눌러서 체크박스 속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체크박스 속성을 제일 앞으로 가져올게요. 8일차에 체크박스 속성을 만들면 1일차에도 체크박스 속성이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같은 데이터베이스니까요.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정보를 다르게 보여주는 보기 방식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예시를 위해서 체크박스가 표시된 거 하나, 체크박스가 표시가 안 된 거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슬래시 데이터베이스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 비어있는 새 데이터 소스가 아니고 기존 데이터 소스 연결하기를 눌러주세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불러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즉 여행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지금 1번과 똑같이 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표 형식으로 볼 거 아니고요. 갤러리 형태로 볼 거예요. 설정을 눌러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갤러리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라시야마 금각사가 갤러리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속성 표시 여부를 눌러서 체크박스와 여행 일자를 켜줄게요. 이 위치를 바꿔주면 여기 왼쪽에서도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라는 이름 말고 장소 리스트 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설정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필터가 8일차에만 필터가 되어 있다면 필터를 기준으로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됨 이렇게 필터를 두 가지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1일차에서는요 보급 필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행일자가 1일차인 것과 필터 규칙을 추가해서 또는으로 바꿔줍니다. 여행일자가 비어있음 두 가지 조건을 걸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는 1일차라고 속성이 표기가 된 것, 두 번째는 비어있다고 된 것,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띄워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금각사와 아라시야마가 있지만 이 8일차에는 아라시야마만 뜨고 있고요. 체크박스에 표시를 해주면 금각사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8일차가 없고 금각사만 체크가 되면은 이렇게 1일차에 금각사가 뜨게 됩니다. 밑에서도 필터를 하나 더 걸어줄 건데요. 필터를 눌러서 체크박스, 체크 표시되지 않음을 걸어주세요. 1일차에 규칙, 고급 필터 규칙을 해놓고 체크박스에도 체크 표시됨까지 필터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위에랑 동일하게 되네요. 금각사에서 체크박스를 하면은 이렇게 체크박스 안됨, 체크박스가 되면 위쪽에서 뜨고 아래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체크박스를 하면 이렇게 아까 8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라시야마에 뜨게 됩니다. 장소 리스트에서 단골집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장소 리스트에서만 뜨게 되고요. 체크박스를 하면 이렇게 1일차에 바로바로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션 템플릿을 어떻게 쓰고 내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행은 3번 간다. 계획할 때 한 번, 여행하면서 한 번, 추억하면서 한 번. 저는 노트북 하나 들고 카페 가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노션에다가 계획을 짰거든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설레고 재밌더라고요. 계획을 짜던 그 시간이 진짜로 여행만큼 설레고 재밌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도 그 시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템플릿은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여행을 야무지게 준비한 것처럼 업무도 야무지게 관리하고 싶다면 제가 만든 업무일지 템플릿 영상도 꼭 이어서 시청해 보세요. 하루 업무를 정리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